예, 네. 잘 들립니다.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참석률이 저조하네요.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 뭐, 들어오고 계시는 거겠죠? 네. 우리 선생님들, 혹 가능하시면 이제 뭐 카메라 켜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분 정도, 네, 이렇게 계신 것 같네요. 한 5분 정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동안, 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네, 다음은 무슨 사진일까요? 인사하는 사진 같아요. 네, 기도하는 인사하는 사진 사진인데.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진도 맞고요. 네, 2005년 9월 13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선생님의 날? 우리 장 선생님 너무 이렇게 금방 맞춰버리는 게 재미가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네, 16년 전이죠. 네, 제가 미얀마에서 한국어과에 네, 코이카 파견돼서 근무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네, 인사를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학년 학생들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선생님의 날에 이 학생들은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는 걸까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예. 장 선생님, 태국에서도 혹시 이런 문화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비슷하군요.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요 학생이 약간 그 과 대표 같은 학생인데 뭔가 이렇게 뭐라 하고 있어요. 약간 불경 외우는 것처럼. 네. 축복.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감사의 기도문을 같이 낭독을 하고 네,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제가 부끄러워서 여긴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살짝 단이 있어요. 이렇게 단에 올라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때는 제가 2년 차여서 저는 이제 굉장히 거만하게 앉아 있었는데 2004년에 첫 번째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사실 몸둘 바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같이 앉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뭐 부처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러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나라는 이렇게 뭔가 그 스님이랑 부처님이랑 선생님이랑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 이렇게 다섯 개가 동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귀여운 학생들이 네, 뭔가 이렇게 선생님도 올라가라고 해놓고 뭐 건강하세요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어서 네, 기다리는 동안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이 학생들이 입은 옷이 좀 굉장히 특이해요. 이렇게 보면은 네, 남학생들 옷을 보면 이거는 뭘까요? 장 선생님은 대답하지 마시고 어떤 옷일까요? 치마 같아요. 치마. 맞아요. 약간 치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바지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된 네, 그런 치마라고 볼 수 있죠. 입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우리 여학생들도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여학생들은 한쪽 끝으로 네, 이렇게 입고 남학생들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매듭을 해서 통인가요? 하는데 파통인가요? 네? 파통? 파통은 네. 어느 나라 말이죠? 태국에서 들었던 태국에서 것 같은데. 파통이라고요? 맞아. 그런 식이에요. 네, 그런 식입니다. 여기 미얀마에서는 론지라고 하는 옷이고요. 그때
그 제가 갔을 때 2004년,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2004년 5년의 기억으로는 학생들의 평상시 복장이 이래요. 그러니까 전통 옷을 편하게 굉장히 입고 다녀서 약간 저희 한국인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복장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해서 저는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약간 그 다리를 이렇게 걸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팔자로 걸어야 옷이 안 걸리는데 그런 걸 터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이 매듭이 자꾸 풀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어떤 그 다른 코이카 단원은 이거 하고 이제 벨트까지 하고 흘러내릴까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옛날 우리 귀여운 학생들의 사진을 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금 한 16년 지났는데 한 2명 정도 연락 오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사전 학습은 다 마치셨나요?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은 사전 학습이 뭔 얘긴가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사전 학습을 제가 왜 드렸냐면 사전 학습을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사전 학습 내용을 드렸는데 뭐 사후 학습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강의는 선생님들 시험도 끝나고 해서 살짝 우리가 항상 해왔던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 보시면, 자, 네,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사전학습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재나 나중에 어떤 책이나 논문을 보다 보면 한국 글씨, 한글이죠. 한글을 외국 사람들이 읽을 때 한글을 모르니까 음성 표기로 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도 번역이 된 게 있는데, 네, 이렇게는 좋은 위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는 거고, 위에서 아래로는 좋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게 뭔가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가 다 끝난 후에 그 밴드에 거기 또 우리 공지에 링크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를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나는 사전 수업을 들었다 계세요? 이미애 선생님 안 돼, 들으셨고, 물장아. 이제 쳐다보래. 기범장 이라고 정말 뭐 애인이가 이 새끼야. 바람 피다 걸린 여처럼 네? 왜 저렇게 지 혼자 오버하나. 이게 무슨 소린가요? 깜짝이야. 네. 또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안 계신가요? 이거 큰일 났네. 제가 요거를 좀 알아야 그 다음은 좀 진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짜잔. 그 사전학습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를 사전학습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신 기억 나시죠? 네. 발음교육론이나 우리말 소리의 이해를 들으신 분들은 이 발음들의 기호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음을 보시면 네, 한국어의 이, 에, 그 다음에 위, 외,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여기 네, 의가 있고 어가 있고 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하고 오가 있는데 이런 표기들을 알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잠시 선생님들 그 음소거를 시켰고요. 그 사전 학습을 꼭 보시면 요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이거를 발음대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그 한글, 네, 한글을 열어서 같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한글을 여셔서 하셔도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흔들리는 할 때 히읗이 있으니까 일단 H를 썼고요. 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0. 네, 컨트롤 F10 하면 뭐 문자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유니코드 문자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글 문자표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컨트롤 F10. 자, 그러면 한글 문자표에 첫 번째는 영문 및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국제 음성 기호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네. 자, 국제 음성 기호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이에 옆으로 짝대기가 있는 애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어의 모음에 대한 발음 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딱 쳐주면, 네, 이게 흐의, 네, 국제 음성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 것을, 한 문장을 발음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흔들 할 때 여기 디귿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말 소리의 체계나 발음 교육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T랑 D가 있는데 언제 T를 쓰고 언제 D를 쓰냐면, 한국어에 처음 나온 소리는 T 무성음으로 써주고, 모음 사이나, 네, 아니면 받침이 미음, 니은, 이응, 리을, 그러니까 유성음이라고 하는 것들 뒤에는 D를 써줍니다. 자, 여기는 N, 니은, 유성음 다음이니까, 공명음 다음이니까 D를 써주시면 되겠죠? 아까처럼 다시 F10 해서 흔들, 그 다음에 흔들리는 이렇게 써주시면, 네, 요 지금 어디 갔어? 이것이 발음이고요. 근데 이제 흔들리는 했을 때는 특별한 발음이 변한 게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 꽃들, 이거는 어떻게 발음이 되죠? 꽃들로 발음이 되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쌍기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역에, 자, 여기 보시면 쌍기역은, 네, K에 작은 따옴표를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저 여기에 썼네요. 뭐 이거는 뭐 한국어든 영어든 그냥 따옴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쌍기역이 되겠고요. 꼬는 오를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꽃 할 때 그 치읓이 디귿으로 발음이 됐는데, 그때 디귿의 발음은 무슨 발음일까요? 꽃하고 바람이 나가지 않죠. 우리가 우리말 소리 발음 교육에서 중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선생님들이 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밥 같은 단어가 바 할 때는 입술이 펴지면서 나가지만, 밥 할 때는 입술이 열리지 않죠.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닫힌 소리로 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어떤 표기를 해주냐면, 아까처럼 컨트롤 F10에 가면, 자, 한글 문자표에 보시면 여기 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지? 한 칸 띄어서 해야 되나 봐요. 네. 자, 기역처럼 쓰여져 있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꽃의 음성 표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T에다가 쌍디귿 표시를 해주시고, 꽃들이니까 아까 다시 국제음성기호에 가서 네,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꽃들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음성 표기가 그렇게 되고요. 자, 속에서는요. 자, 개서. 자, 기억이 모음 오와 모음 에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유성음화가 되니까 이렇게. 자, 어는 뭘로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어가 있죠? 그래서 속에 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국제 음성 기호라는 건데, 네, 사전 학습을 꼭 나중에 사후 학습을 통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P의 H가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샴푸 할 때 푸 발음은 P하고 컨트롤 F10 하신 다음에 국제 음성 기호에 보시면 이렇게 위첨자 H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P 위에 H가 싹 올라가는데 이것이 한국어의 그 유기성이 많은 그런 것을 표기하는 걸로 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편하신 거를 쓰시면 돼요. 유니코드 문자표에 있는 네, 여기에 있는 국제음성 기호 확장과 조정 문자에도 이게 들어있고요. 한글 문자표의 국제음성 기호에도 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편하신 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해볼게요. 쉬운 거. 어딨지? 사전학습 들으셨다는 분 한 분 계셨는데 누구시죠? 이정원 선생님, 그리고 또 계세요? 이거 왜 해자가 안 되지? 네. 사전 네. 학습은 들었는데 이해는 다 못했어요. 이미애 선생님도 들으셨구나. 네, 일단 사전학습 들으신 두 분께 그러면 일단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선생님과 이정원 선생님.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람이 분다. 네, 제가 뭐 이거를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어제 그 히든싱어인가 이소라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분다로 우승했는데 맞아요. 바람이 분다고 제가 그럼 이거는 알려드렸네. 이거는 이소라 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소라 보시면 R 사운드로 썼는데 한국어의 리을은 여러분들이 발음교육론이랑 우리말 소리 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R처럼 소리가 난다. 정확한 표기는 사실 이 R이 아니고 다른 표기긴 한데 입력이 힘들어서 그냥 영어의 R처럼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잘하셨고요. 이정원 선생님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죠. 네네. 디귿의 H니까 네, 텅빈. 빈. 텅빈. 네. 붕. pH가 풍. 그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그렇게 처음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풍년이 여기가 아. 자 NG 사운드는 네, 그 NG로 쓰지 않고 요렇게 네, 그런 식으로 요게 NG 사운드를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까지가 풍. 자, 요거는 네, G 사운드니까 그렇죠. 네. 경이 네. 풍년이 부러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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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막 노래 가사가 생각나시죠? 맞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P 사운드는 우리가 발음 표기로 P는 한국어의 비읍하고 같은 음성 표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 리을이니까 불어, 네, 온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부분 그 음성 영어의 알파벳 표기가 많이 비슷한데 몇 개만 조금 익숙해지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익숙해져야 되는 게 요거. 네. 이건 어의 표시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미애 선생님 요거 아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머리를 그렇죠? 차리고 잘 읽으셨어요. 요거 요 자르고. 표시는 지읒의 표시예요. 네. 이렇게 된 머리를 거는 자르고. 지읒의 표시예요. 네. 그래서 자르고 돌아오니 자, 요거 이거는 돌아온. 의의 표시예요. 돌아오는 네, 돌아오는 내 길에 내내 사실은 이제 그 한글 글자로는 내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우리 외국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한국어의 어이랑 아이가 발음으로는 사실 구분이 안 돼서 요새는 그냥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걸 달아서 글자로는 이제 이렇게 쓰지만 발음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국제 음성 기호는요, 발음에 대한 표기예요. 그래서 음운 현상이 다 반영이 된 것을 표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조금 이게 어려운데. 글썽이던 네,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읽으셨지? 글썽이던 눈물을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가 네, 눈물을 쏟는다. 여기 COS에 뭐가 점이 있으니까. 쏟는다. 네. 쏟는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네. 쏟는다. 발음대로 읽어야 되니까 쏟는 그렇죠. 네, 그렇게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선생님들이 요거 아마 그 한국어에 요것만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하셔도 잘 읽을 수 있는데, 자, 두 분 굉장히 잘하셨고,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겠네요. 네. 죄송해요. 창이 많아가지고. 저 프린트한 거 있어요. 다 갖고 계신 게 아니어가지고. 네. 네. 자, 혹시 나 도전해보겠다. 도전. 나 이거 읽을 수 있다. 도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선생님. 예. 네. 하늘이 잠시만요. 요거를 이쪽에 놓는 게 더 편하구나. 하늘이 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탄 요거 탄? 요거 찬. 그쵸? 찬. 네, 찬. 이건 지읒. 여기 보시면 네, 그렇죠? 찬. 네,
찬, 빗방. 빛, 빗방울이, 빛, 방울이, 빛, 방, 방울이. 방울이, 빗방울이, 발음대로 읽으셔야 돼요. 한국어로 복원하지 마시고 빗방울이 방울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진다. 오, 네, 잘하셨습니다. 또 나 한번 할 수 있겠다. 보면서 하니까 좀 하겠다. 도전. 지영 도전 안 계신가요? 추천이요. 도전. 추천? 지영쌤, 네, 지영이다. 추천하세요. 누구? 지영쌤, 저요. 지영 선생님? 지영 어디 쌤. 있어요, 지영 선생님? 저요. 지영쌤이요. 여기 있다. 아, 지영 선생님. 네. 지영인 줄 알았네. 네. 자, 우리 지영 선생님. 무리를 어떻게 하셨지? 이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 노래를 아니까 이렇게 막 대충 맞추거든요. 네, 맞아요. 무리를 지음 지, 그렇죠. 여기는 여기까지 지, 이거는 지읒 지으, 지는 뭐죠? 이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J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국제 음성 기호로는 J가 아니고 한국어의 야, 여, 요 이럴 때 처음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나 좀 잘난 척하고 싶다 하면은 글라이드 J로 읽으시거나 정식 명칭은 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활음, 이중 모음의 첫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W계 아니면 어떤 데에서는 요 J 대신에 Y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음성 기호에서는 차이는 없고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어에 야나 여 할 때 쉬운 걸로 야 같은 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지으며 네, 그렇죠. 지으며 이으며 따라오는 맞아요. 따라오는 비는 비는 내게서 그렇죠. 먼 것 같아 그렇죠. 같아 맞아요. 이미 네네. 이미 이미 여기까지 그친 네. 그친 그렇죠. 네. 것 같다 것 같아 것 같아 그렇죠. 영어 선생님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정말 잘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무리를 지으며 하면 막 노래가 생각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읽는데 노래를 모르고 진짜로 이 발음 기호만 읽은 거니까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나 한번 도전해 보겠다. 도전.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미선생. 미선쌤 추천 들어온 건가요? 네, 저는 우리 강 선생님 가사를 한번 모릅니다. 가사를 가사를 모른다. 네, 한번 진짜 모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아니 있는데 진짜 몰라요. 뭐 어쨌든 네. 네, 좋아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이 화면이 작고 잘 안 보이는데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이거 좀 쉬운 것 같아. 가사는 모르지만 예상이 가능한 가사였습니다, 교수님.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요거를 사실 요것만 있어도 대충은 다 읽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발음도 읽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 그 우리말 소리의 책이나 발음교육론에서도 자음 책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전학습에서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사후학습 들으면 아마 아실 텐데, 몇 가지 재밌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모든 언어를 다 표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여기에 영국의 이건 한국의 기역 소리죠. 기역 소리고 이거는 이응 소리인데, 국의 수, 영국의 뒤에서 나는 소리, 이거는 저도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순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좀 확대를 할게요. 양순음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요거는 이제 한국어의 비읍 소리죠. 자, 근데 여기에 신기한 소리가, 자, 영어 이건 F를 말하는 거, 이건 영어의 V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양순음이면서 마찰음이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그 선생님들 중세국어에 보면 그 비읍에 이응을 밑에 쓴 거 있죠. 아마 중학교 때 순경은 비읍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소리. 네. 그래서 순경은 비읍의 소리가 이건데, 이거를 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내냐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여러분 새우라는 거 아시죠? 새우? 새우 좋아하세요? 새우? 전라도에 가시면, 전라도 혹시 나는 고향이 전라도다 있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전라도다. 새우의 전라도 방언. 아시는 분? 세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새비라고 해요. 새비. 새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비읍 같은 소리가 방언에서는 좀 강하게 돼서 비읍으로 살아났고 표준어는 사라졌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윗입술, 아랫입술 이걸 딱 붙였다가 네, 다라고 소리를 내잖아요. 네, 새비라고 소리를 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을 자 붙이시는데 붙이지 마시고 거의 비슷하게, 그 다음에 입술이 붙으면 안 돼요. 그 상태로 새으 해보세요. 입술을 붙이지 마시고. 쉽지는 않지만 조금 이상한 발음이 날 건데 그 소리가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한국어의 시옷 같은 거를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말 소리에서 윗니에 혀가 다 안 닿고 그 사이로 바람이 나간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순 마찰음이라는 것도 양 입술을 완벽하게 붙이지 않고 살짝 떼고 요 사이로 바람이 나가게 발음을 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입술이 살짝 떨어져야 되니까 이런 소리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거는 뭐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저도 이거 이 중에 반밖에 몰라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무슨 표시 같아요? 느낌표요. 느낌표. 맞아요, 느낌표예요. 느낌표 표기인데, 이게 잠깐만요. 스와힐리어에 가면 어떤 발음이냐면 우리가 하는 발음이에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 다 하실 수 있으시죠? 그게 이 발음인데 스와힐리어에서 나라는 뜻이에요. 딱 하나라요. 저 딱 하나. 옛날에 발음 배울 때 우리가 클릭 사운드라고 하는 흡착음이 있는데, 이렇게 좀 빨아들이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언어에서는 이렇게 뭐 나는 네가 좋아할 때 하면서 말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는 그 표기 중에 하나다. 뭐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래서
한글 가사를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번안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요. 여기는 이제 발음 표시고 요거는 이제 복원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르쳐. 자, 한국어의 요거는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치읓 다음에 여는 발음이 안 돼요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치읓의 여는. 네, 어로 발음된다고 배우셔서 가르쳐 주 어찌. 네,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 자, 말해니까 우리가 원래는 여기 보시면 말해잖아요. 네, 그런데 발음할 때 말해로 하죠. 네, 주 어찌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원을 하면 네가 가르쳐 주었지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지.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민 선생님 도전? 아니요, 질문? 도전? 질문이 있어요. 네네. 즉 가르쳐 할 때 처는 그게 표준 발음인 건가요? 아니면 치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발음을 처로 해야 되는 건지 처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지. 치어는 발음이 되는데 우리 이민 선생님 요거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 일부러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 편하게 나 어제 그럼 요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다쳤어. 선생님 어로 하시잖아요. 치읓 다음에 지금. 그런가요? 네. 요것도 한번 발음해 볼게요. 요거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제 우리 팀이 졌어. 네, 지금도 약간 여로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로 발음해요. 네, 한국어에서 지읒이나 치읓 다음에 그 지읒이나 치읓 다음에 여는요, 이거는 X 안 돼, 발음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표준 발음에도 지읒 다음에 여는 단몸으로 발음한다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발음 교육하고 조금 연결을 해보자면. 외국인 학생들은 이거를 다 읽으려고 보통 합니다. 어제 우리 팀이 졌어 이렇게 어색하게 들리시죠? 나 어제 넘어져서 다쳤어. 굉장히 어색하게 들려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 교사들이 어색한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자, 치읓 있어요, 여 있어요. 그래서 여를 말해야 돼요. 완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읒이랑 치읓 다음은 어로 발음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로 발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여처럼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이 잘못 써요. 이거는 어문규범으로 틀렸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ION, 텔레비전 같은 것도 네, 어로 써야 되는데 여로 쓰지 않아요. 왜냐면 발음대로 쓰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좀 딴 얘기인데 지읒이나 치읒 속에는 이 모음이 들어있기는 해요.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우리말 소리의 책인가 허영 교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트라이크, 한국 사람들은 을을 넣어서 발음하는데 일요일에 가는 곳은 처츠가 아니고 처치, 여름에 가는 곳은 비치, 힘들 때 앉는 곳은 벤치.
뭔가 약간 쇼미더머니 같은데, 네. 어쨌든 지읒 치읒 속에 그런 이가 들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다시 우리는 돌아가서, 자, 그럼 이민 선생님 도전? 네, 네, 지금의 네, 와선 와선, 조금 조금, 늦었지만 오, 내가- 네, 잘 읽으셨어요. 오만 여기 뭐, 어, 요가 빠졌다. 앞서- 원래 여기에 그 기억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 다 이제 여기까지 없었, 요거. 어떻게 읽죠? 없었- 아이고, 없었다면 그렇죠. 네네. 오늘은 달랐을 거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잘 읽으셨고요. 또 도전! 일단 이정원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네네. 네, 때론, 네, 이 세상에 네, 홀로 남겨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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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네, 맞아요. 듯한 듯한, 그렇죠. 네. 자, 원래는 뭘까요? 원래는 듯한. 이거겠죠. 근데 발음대로 하면 듯한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잘하셨고요. 네. 도전! 길, 이정원 선생님 계속 또 다른 분 혹시 나 한번 해보겠다. 저 음소거인 줄 알았어요. 또 도전! 도전 있으십니까? 도전. 지영 선생님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아까 잘하시던데. 다른 선생님 안 하세요? 이거는 끄죠, 끄. 끄 응. 끌어 안을 끌어 안는 응. 수업을 좋아요. 전 요거는 정 응. 도인데 네. 네. 정도 요거는 의예요. 의. 네, 의? 의가 먼저고 의. 정도의 슬픔에 네. 가슴이 네. 오, 좋아요. 힙. 쌓이는 밤에도 네. 자, 요거는 뭐예요? 끌어안을 끌어안을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가슴이 쌓이는 밤에도. 네, 요런 내용이죠. 네. 가사 좋지 않나요? 네, 이게 기적을 바란다면이라는 노래인데, 네, 다른 나라 번안곡이고요. 네. 마지막 혹시 한번 도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 아까 선생님, 네. 아까 장윤신 선생님이 손 드셨었어요, 교수님. 아, 그러면 네. 장윤실 장계덕 선생님 하시죠. 하시고 이거 장윤신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두 개 아직 많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장계덕 선생님. 기적을 바란다면 울고만 있으니 있으면 있어는 안 돼. 다시 있어. 여기까지 는 서는 안 요거 돼. 해요. 요거. 서는 안 돼. 있어서는 안 안 돼. 돼. 잘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기적을 기적을 바란다 울고만 있어서는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또 다른 장 선생님, 장윤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조금만 크게. 네, 행복에는 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후렴구인데, 네, 기적을 바란다며 울고만 있어서는 안 돼. 네, 행복에는 그에 어울리는 미소가 있을 테니까. 자, 또,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으세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마 요게 되실 거예요. 또, 도전! 자, 그럼 강 선생님 뭐 하시죠? 저요. 이거 이거 고난이도인데. 새병 아, 이거 안 배운 게 나왔네. 요거는요, 네. 그 니은인데, 그 한국어의 니은 중에, 네, 냐, 이런 거 할 때 좀 뒤에서 소리 나거든요. 그런 니은이어서, 네. 새병 네. 새병역을 기다리며 네. 바라보는 네. 그 앞에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고난이도였어요. 사실, 네. 새병, 아이고, 네네. 네. 어렵네요. 아이고, 여기 이거구나. 네. 새병역을 해서, 네, 잘하셨고요. 자, 아닌가? 이거 헷갈리네? 네, 제가 어문기범 잘하시는 분 요거 확인 좀 해주시고, 네, 마지막 제 눈에 보이는 선생님이 한 선생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수정 선생님 한번 네. 도전. 마지막, 네. 뭐지? 찾고 있던 미래가 네. 미소 지으면서 오, 좋아요. 또 이게 뭐지? 우니까? 잠시만요. 요거는 우. 네. 네. 두 손을 네. 벌리고 있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던 미래가 미소 지으면서 두 손을 벌리고 있어. 이렇게 되겠죠? 네. 네, 여기 마지막 가사 괜찮죠? 새벽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 앞에는 네, 찾고 있던 미래가 미소 지으면서 두 손을 벌리고 있어. 아마 선생님 좀 머리도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 네, 아주 모두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 사전 그 학습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한 40분 정도 제가 요거를 나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할 때 좋습니다. 네. 어디 가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뭐 양순 순치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뭐 한국어는 뭐 바이레비얼 사운드가 있다. 이렇게 뭐 벨라 사운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용어 같은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꼭 나중에 네, 우리 시험도 끝났으니까 물론 과제도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기회 되실 때 꼭 그 링크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5시 10분부터 우리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시고요. 우리 5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자, 질문. 이 사람 누구일까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둘 다. 교수님이에요. 김재원하고 젊을 때 교수님이시구나. 네, 교수님, 맞습니다. 1년 젊을 전에 때 찍으신. 네. 지금이 어떻게 더 잘- 하셨지? 네. 지금이 더 잘생기셨는데요. 뭐 홀리지 이제 않는데요? 그런 반응 원한 건 아니고요. 네. 이게 그 세대가 이렇게 다른 게 제가 그 다른 데 학부 지금 대학생들한테 한번 이거를 보고 누구일까요 물어봤는데 5분 동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건 아니고 옆에 그 김재원을 다 몰라가지고 요새는 활동을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뭐 저도 뭐 텔레비전 잘 안 보니까 모르긴 하지만 이거는 아마 이것도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1년 전은 아니고, 네, 옛날 사진인데, 네, 그 미얀마에서 그때 김재원이 그 뭐죠?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걸로 한류가 엄청 폭발했을 때 막 중국, 뭐 베트남 막 돌면서 그래서 이제 미얀마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때 김재원하고 베이비복스. 근데 베이비복스가 안타깝게도 저는 윤은혜가 보고 싶었는데 안 왔어요. 약간 이런 발언 좀 위험한 발언이구나. 윤은혜 빼고 네. 세 분만 오셔요. 세 분만. 네. 오케이. 네, 제가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는데 네, 어쨌든 윤은혜가 못 왔고 5분 중에 3분만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무슨 그 신인 뭐 힙합 그룹 이런 와가지고 이렇게 행사하고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장 선생님도 태국에 계실 때 조금 그렇게 여러 명 만나 보셨나요? 네, 좀 몇 명 네. 만났죠. 그래서 이게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는데 해외에서 뭐 코이카 파견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파견을 가게 되면 그런 행사 같은데 좀 스텝으로 일을 한다거나 저는 그때 이제 통역을 했는데 이 발음 좀 위험하구나. 제가 미얀마어를 잘해서 통역한 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인솔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어려운 말이면 학생들한테 쉬운 한국어로 바꿔주는 그런 통역. 미얀마어를 통역한 건 아니고 네, 그런 행사를 하게 돼서 해외 파견 교원 중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좀 유명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거.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있을 때는 그 니가타 대학에서 근무할 때는 그 신경숙 작가가 그 특강을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난 적이 있고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되게 사인 받으려고 줄 서야 되는 그런 분들 해외에서 좀 근무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겸 옛날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밴드와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처럼 오늘은 한국어의 소리와 뭐 음절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제가 이래서 조금 적게 들어오셨나 싶기도 한데 네, 우리 소리의 세계에 대해서 그냥 좀 가볍게 조금 네,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요거는 그냥 그 멋진 말들을 좀 써놓은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외국어 습득론이나 대조 언어학 같은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대조 분석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쉬운 말 쉽게 생각해서 한국어랑 다른 나라 말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류라는 것이 우리도 그렇죠. 외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자꾸 방해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자기 나라의 어떤 문법 체계나 그런 것들이 방해를 하니까. 근데 소리로 들어가면 네,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한국어의 소리를 습득할 때 조금 방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언어라는 거는 인터랭귀지라고 하는데 오늘 저희 3학년 딸애가 아침에 저한테 아빠 거기에 있는 겸 핸드폰 좀 줘 라고 했어요. 정문인가요? 비문인가요? 비문이죠, 비문.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그런 5살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그렇게 키우시는 선생님들은 가끔 모국인 화자들도 중간 언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한국 유아한테 많이 나오는 중간 언어는 아빠 우리 빨리 밥 먹으자. 먹자라고 안 해요. 4살부터 한 초등학교 1학년까지 먹으자라고 발음을 하는데 네, 그거를 한번 혹시 주변에 조카 아니면 지금 키우시는 분들은 얘 한국인이 왜 이렇게 발음하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중간 언어를 할 수 있고 외국인 학생들도 그런 중간 언어가 나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저희 둘째는 8살인데 나 정말 예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네. 다 는 대신에 은으로 많이 하고 나 지금 밥 먹는다 안 하고 은으로 다 대체를 하거나 그러니까 은는 2개를 아직 분화가 안 된 거죠. 그런 것들 다 중간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적인 언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근데 발음을 그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발음 교는 시간에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 학습자들한테도 간섭 현상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문법은 스위칭이 잘 되는데 발음은 스위칭이 안 돼요. 당장 이제 제가 구사하는 영어나 일본어나 이런 거를 들어봐도 발음은 한국식, 문법이나 어휘는 그 나라 언어를 쓰더라도 발음은 저는 한국식이어서 되게 가끔 뭐라 해야 될까요? 나는 소리를 공부하는 언어학자인데 내가 발음을 왜 이렇게 잘 못하지 하고 자괴감에 빠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어 교육이 필요하구나, 좋은 교사가 필요하구나 그때만 느끼고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발음은 끝까지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런 오류들을 보면은 오류들의 과정을 보면은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날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 모음 체계를 오늘 이제 모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모음 체계를 좀 잘 들여다보면 왜 외국 학생들이 이런 오류를 할까를 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선생님들 물론 영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선생님들의 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뇌 속의 과정을 그려놓은 건데요. 자, 쉽게 보시면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입력이 될 거예요. 자, 입력이 되는데 입력될 때 선생님들은 퍼셉션, 인지를 하죠. 이게 귀로 들어와서 이거는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로 들어오는 게 뭘로 들어오냐? 네, 스피치 시그널, 뭔가 이제 신호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나한테 일단 신호로 들어와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linguistic infor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총 동원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언어 지식을 엄청 동원을 막 해서 매핑, 내비게이션처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들은 신호는 지금 이거야 하고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가라는 말을 할 때 기억과 아라는 소리가 들어오고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 막 어떤 언어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가라고 말을 했어 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 했을 때 누구는 가라고 들어요. 가라고 했을 때 누구는 까
까라고 들어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언어 정보를 총동원을 했더니 그 사람한테는 까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겠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렉시컬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슨 그런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발음으로 구성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제 가라는 발음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했어요. 자, 그러면 가라는 발음을 어떻게 하지? 또 내비게이션,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역과 유사한 자음과 아와 유사한 자음으로 내비게이션을 해서 도착. 이렇게 발음해야지라고 프로덕션은 이제 출력이죠. 아웃풋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어트랜스라고 하는 건 나간 그 발화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가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가라는 발음이 까로 발음할 수도 있고 카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왜 그 선생님들 옛날에 유행했던 농담 중에 사오정 시리즈 있잖아요. 사오정 둘이 대화를 하는데 오정아 어디가? 하니까 나 목욕탕 가. 그러니까 뭐라고? 목욕탕 간다고? 아니, 목욕탕 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서로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말할까? 갖고 있는 링귀스틱 인포메이션이 조금씩 다르고 매핑의 과정, 내비게이션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듣고 말하는 과정. 한국인들끼리라면 링귀스틱 인포메이션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한국인과 외국인의 대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도 그렇죠. 외국인이 말했을 때 우리가 듣는 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are you happy? 했을 때 today I am happy 이렇게 하다가 누가 잘난 척 한다고 happy 이렇게 하면 그 P를 F처럼 happy 하면 어때요? 막 웃어요. 너 영어를 너 어디서 배워온 거야? 막 웃어요. 그때 막 웃어요. P를 F로 발음했을 때는. 그죠? 네. 자, 그런데 잠깐 우리 영어권에서 살다 온 선생님, 그때 우리 한수정 선생님 어딘가 뭔가 영어권에서 살다 오셨죠? 아, 네. 자, 좋습니다. 자, 지금 5시 20분에 만나서 하는 인사는 뭐예요, 선생님? 굿 애프터눈인가요? 굿 이브닝인가요? just hi 하는데요. 네네. 역시, 이게, 그래서 영어 잘 못해서, 우리 그냥 굿 애프터눈으로 한번, 굿 이브닝으로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네, 좀 good evening. 발음 굴려서 한번 해주세요. 발음이요? 네네. 네이티브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good evening. 자, 한 선생님은요, good evening 해서 good이라는 발음을, 네. 네, good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냐면, good evening 이렇게 발음해요. good evening. 이게 마이크로 들려서 좀 차이를 모르실 텐데, good evening 했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 아무도 안 웃어요. 틀린 발음인데 안 웃어요. 자, 제가 지금 good 한 거는 G 사운드 발음이 아니에요. K 사운드로 발음한 거예요. 한국어의 기억. 네. 근데 영어의 good morning은 G 사운드는 유성음, 성대에 울림이 있는 소리로 발음을 해야 정상적인 소리인데 무슨 말이냐? 한 선생님이 G 사운드로 발음을 했어요. 내 스피치 시그널 들어와서 한국어에 처음에 시작하는 G 사운드는 없어. 한 선생님이 발음한 걸 듣고 저는 K로 매핑을 시킵니다. 나의 내비게이션에서는 G가 K로 가요. 왜? 한국어에 처음 시작하는 G랑 비슷한 소리는 기역인데 기역은 무성음이니까. 그래서 나는 한 선생님이 말한 거를 최종적으로 지금 G 사운드로 발음했음에도 불구하고 K라고 듣고 이제 아니면 G라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발음할 때는 나 이제 이거 들은 거 발음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는 한국어 체계니까 기역 소리야. 기역은 무성음인데
이제 나 발음할 거야. 굿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은 것과 발음은 그 실제로 말하는 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가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듣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서로 똑같은 언어가 아니니까 말하는 것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요게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 그 우리말 소리에 이해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은 요런 거 아마 변별적 자질이라고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뭐 못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한국어에 이런 소리가 있는데 단몸으로 하기 어렵죠. 경제, 우기, 사이버 한국, 우대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발음이 어려운 걸까? 왜 어려울까요? 근데 그거를 자, 여기에 그 우리는 위라고 발음합니다. 위라는 발음을 보면 우라는 발음이 있어요. 플러스 라운드, 입술을 동그랗게 해라. 동그랗게 해라. 그 다음에 이. 자, 이는 무슨 모음? 이거는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전설 모음, 후설 모음. 무슨 모음? 전설 모음. 전설 전설. 모음이에요. 전설. 앞에서 소리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백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전설 모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얘는 전설이면서 입술이 동그란 거야. 이게 같이 쓰면 같이 못 읽는 거죠. 위라는 발음 못 하니까.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왜 이거는 왜 앞에 나오면서 동그란 소리가 없지? 선생님들 그 한국어 모음표 보세요. 외국인들한테 7모음, 8모음을 가르칠 때 오, 우 다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건 없고 이중모음을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여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레먼트 띠오리라는 띠오리가 있어요. 구성원소 이론인데 뭐 이렇게 큰 대단한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애가 있어요.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E, 얘는 우. 아이 우예요. 쉽게 생각해서 아이 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자, 선생님들 아메리카노는 무슨 색? 네,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분한테는 질문할게요. 우리 장재덕 선생님. 예, 우리 장 선생님 커피 좋아하세요?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네, 아메리카노는 무슨 색? 검은색입니다. 네, 검은색이죠. 우유는 무슨 색? 흰색입니다. 자, 검은색과 흰색을 합치면 어떻게 되죠? 회색이 카페 되겠죠. 라떼가 되는데, 네? 회색, 갈색. 카페 라떼가 회색은 아닌 것 같아요. 갈색이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게 우리 그 보통 일반 생활에서도 까만색 그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에다가 제가 뭐 바리스타 아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우유를 섞으면 색깔이 조금씩 희석이 됩니다. 하얀색에 가까워요? 까만색에 가까워요? 검은색이 가깝습니다. 자, 저는 샷을 뭐 좋아해서 거기에 막 한 3샷을 넣었다. 더 까만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격 강한 애가 점점 더 자기 색깔이 더 띄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R랑 E가 있습니다. I, 우리 집 아이가 R랑 E를 카페라떼처럼 서로 색깔을 섞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 아이가 아하고 이를 순서대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싹 섞었어요. 막 흔들어. 그럼 뭐가 될까요? I, we, 그건 아직 순서잖아요. 아예 섞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줄여서 에? 네, 애가 돼요. 네. 우리 애가 말하잖아요. 네. 애라는 그거는 그 속에
아하고 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랑 이를 나란히 놓은 게 아니라 카페라테처럼 아를 싹 집어넣고 이를 싹 집어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짠 나오는 게 에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국어는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 저몸 에가 없으니까 한국어에서는 아보다는 이가 더 세게, 더 강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하고 우를 한번 제가 합쳐 볼게요. 자, 선생님들 이제 오늘 저희 아침에 우리 애가 아빠 나 솜사탕 사게 돈 좀 줘 이렇게 해요. 자, 저에는 주다 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는 아랑 친구니까 우하고 어를 또 샥 섞어서 흔들면 뭐가 와. 될까요? 와. 워는요 워라고 나란히 한 거고 더 섞어서 하나로 조. 맞아요. 요. 너 왜 이렇게 귀엽게 말해? 짜증나 하는 그런 거 들을 때 아빠는 100원만 줘 이렇게 하잖아요. 오 속에는 오 속에는 이런 동그랗게 하는 것도 들어있고 입을 좀 벌려라 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음들을 보면 다 이 아 모음하고 이 모음하고 우 모음을 이렇게 조금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마 여러분들 발음교육론이나 우리말 소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모음은 이만 있어요. 아 모음은 이렇게 아만 있어요. 그냥 표시예요, 표시. 우 모음에는요, 우만 있어요. 에는 이하고 아가 있어요. 그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오에는 우하고 아가 들어있어요. 어에는 아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아하고 이 어하고 조금 달라요. 네. 자, 이 어보다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있잖아요. 밑줄은요, 얘가 대장이란 뜻이에요. 얘가 더 힘이 세다. 얘는 밑줄이 이건 없다는 표시거든요. 없어요 라는 표시인데 얘는 밑줄이 없죠. 어보다 아가 더 세요. 무슨 말이냐? 여기 이랑 아랑 같이 있을 때 누가 더 셉니까? 이가 더 세요. 그래서 네네 얘가 더 세서 한국어는 얘로 발음을 하고 얘로 발음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보세요. 저희 집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둘이 싸웁니다. 진짜 싸운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사모님이겠죠. 사모님.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선생님들도 뭔가 누군가하고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부딪혀서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저예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네, 힘센 사람이 이겨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소리도 보면 우하고 여기 이랑 아는 둘이 싸웠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가 이긴 거예요. 자, 오 속에는 우하고 아가 있는데 자, 우하고 아가 싸워서 같이는 있는데 야, 넌 내 밑으로 꿇어. 자, 누가 이긴 거예요? 우가 이긴 거예요. 한국어에서 에랑 오는요, 이가 대장, 오에서는 우가 대장.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언어는 오라는 애가 있긴 있는데 한국어랑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오 모음은 한국어보다 원순성이 적거나 더 입을 크게 벌리거나 오는 오인데 조금 다른 오인 거예요. 거기서 오류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의 우, 이 싸우자. 누가 이길까요? 우 왜? 왜요? 위.
이건 같아요, 헷갈리죠? 전. 자, 이 같으신 분들 있고 우 같으신 분들 있고. 자,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싸우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좀 죄송합니다. 싸움을 했는데 싸운 날 이제 그럼 그날 같이 한 입을 덮기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은 애들 방 가서 자거나 서로 피하잖아요. 따로. 우랑 이가 싸워서 같이 못 있겠어.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지. 자, 한국어에서 우랑 이가 같이 있는 발음을 못 안 해요. 돼. 왜? 서로 자기가 잘났어.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 그럼 떨어지자. 위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음들을 소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좀 인생과 뭐 저도 얼마 많이 살지 않았지만 굉장히 닮아 있어요. 어떤 것들은 같이 어울리고 어떤 것들은 그런 위계질서를 가지고 결합하고 어떤 것들은 위계질서 속에 안 잡혀서 나란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의 그 오류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사전학습을 왜 했냐면은 요 소리 때문에 그랬는데 자, 어머니 한국어의 어머니를 일본 학생들이요 오모니 우리가 듣기에 오모니처럼 한다 이거예요. 어디는 오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어느는 어누 우리 듣기에 누처럼 가을을 가울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까? 그냥 쉬운 얘기로는 한국어 일본어 달라서 이렇게 뭐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요거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어에서 한국어는 어라는 모음이 있어요. 그 아까 아라는 애가 있고 대장이 없는 소리예요. 근데 일본어 모음에는 자, 여기 이게 제가 일본어 모음을 갖고 있는데 어가 없죠. 어라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이것처럼 얘 혼자 있는 애가 일본어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 학생들이 비슷한. 어라는 모음이 들어왔는데 그쵸? 이거 어떡하지? 내 머릿속에 이 체계가 없는데? 그래도 내비게이션 찾아가야죠. 어딘가로 찾아가야 돼요. 자, 비슷한. 어딘가로 찾아갔더니 그렇죠. 비슷한 게 자, 어가 있는 게 대장이 아니네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그러니까 이가 대장이고 아가 있는 우가 대장이고 아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우가 대장이네로 가서 왜? 좀 뒤쪽이니까 후설이니까 우를 채워서 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비슷한 걸 딱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학생들은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동적으로 그게 일어나겠지만 막 무수히 그 언어 정보로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가면서 그렇게 오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그 내비게이션이 점점 한국식 내비게이션으로 되는 거죠. 네, 그러한 과정들이 뭐 모음뿐만이 아니고 외국인 학습자들의 오류의 산초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느의 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은은요, 그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특징이 없어요. 이라는 특징도 없고 아라는 특징도 없고 우라는 특징도 없어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의 모음을 보면 자 여기 보시면 한국어의 으랑 비슷한 애가 있긴 해요. 얘가 있는데 그 일본의 으는 기본적으로 우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의 편안한 소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스시 했을 때 일본어로 우처럼 수처럼 쓰니까 네 그래서 한국어에 아무것도 없는 언어 정보가 들어오면 뭐지? 나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비슷한 애로 찾아가야지 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나겠죠. 그걸로 매핑, 내비게이션 찾아가서 여기 우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일본어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구성원소는 머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언어 구조에는. 한국어는 아닌데 그 언어 구조에는 소리들은 뭔가 지탱해주는 누군가 꼭 있어야지 없는 소리는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 의가 들어갔을 때 이상해요. 그래서 의를 우로 내비게이션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소리를 좀 오류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 내비게이션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또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의 이중 모음인데요. 그 러시아어권이라 한 거는 제가 요 오류를 그 어디서 가져왔냐면 러시아 학생, 그 다음에 CIS 지역, 카자흐스탄 학생, 우즈베키스탄 학생, 우크라이나 학생, 키르기스탄 학생, 요 학생이 다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하는 애들인데 그 학생들이 이런 발음을 해요. 자 보세요. 외대라는 발음을 외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에대처럼 발음을 하거나 뭐 우리 집은 우에대 옆이에요. 우에대, 우에로 발음을 하거나 러시아권 학생들의 제일 재밌는 발음이 이거예요. 저는 베대 학생이에요. 베라고 발음하는 학생이 있어요. 베대.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애할머니, 우애할머니, 배할머니, 저는 배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웬일이에요? 뱃일이에요? 뱃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기도 해요. 왜 그 비읍처럼 발음을 할까? 저 어제 친구와 만났어요 해야 되는데 친구바 만났어요. 와를 바로 발음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아마 음절구조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음교육론이나 우리말 소리체계에서 뭐 자음 모음인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 그림이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V는 모음이에요, 모음. 자, 모음은요. 아라는 발음을 할 때 이 X라는 애는 시간이에요, 시간. 소리를 낼 때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는 모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계시죠? 네.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소리들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 모음의 집은 n이라고 표시를 해요. 음절 핵이란 표시인데 모음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는 자음이에요. 자음이 살고 있는 집은 O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가 두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얘는 자음이 살고 있는 집, 모음이 살고 있는 집. 자, 그런데 모음이 살고 있는 집에는요. 선생님들 집에 방이 있잖아요. 누구는 방이 1개고 누구는 2개고 누구는 3개죠. 언어들도 그래요. 어떤 언어는 자, 이거는 방이 하나. 집 밑에 방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음이 살고 있는 집, 네, 모음의 방 개수.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모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방 하나에 2 사람이 살고 있네요. 자, 모음이고 이 G는 글라이드라고 해서 이중 모음의 첫 소리. 한국어는 야라고 하잖아요. 야라는 애를 그 아는 얘고 앞에 있는 애가 얘예요. 한국어는 야, 여 이런 애들이 방 하나에 같이 살아요. 자, 그런데 중국어는 아이니 하잖아요. 아이. 걔네는 야랑 좀 달라요. 아가 방 하나, 이도 방 하나. 네, 그런 식으로 방 개수가 다릅니다. 근데 한국어에는 그런 방은 없죠. 러시아어는 단모음 아, 오, 우 이런 건 똑같은데 러시아어에도 그 활음, 야 같은 소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글라이드가 얘는 모음하고 같이 살아요. 러시아어는 누구랑 같이 살아요? 자음. 네, 이쪽에 같이 살고 있죠. 자음하고. 네, 맞아요. 러시아어의 그 글라이드, Y 사운드는, Y나 W는 자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똑같은 애인데 한국어에서는 모음이랑 같이 살고 러시아어로 가면은 자음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얘랑 더 룸메이트 할래. 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어의 왜라는 소리를 일단 요게 한국어의 왜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아까 애라는 애는 이하고 아가 같이 있다고 얘기했죠? 왜 할 때 첫 소리는 W. W는 네, 우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국어 발음인데, 자, 옆으로 가볼게요. 이 발음을 안 해요, 이거는. 네. 모음이 살고 있는 방에 이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얘는 모음 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야 나도 좀 같이 자자. 너 무슨 소리야? 저리 가. 나가. 하면 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만 발음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활음 탈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 선생님, 태국 그 학생들이 형 발음 잘 못하잖아요. 네. 어떻게 발음하죠? 발음 자체가 이중 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보통 형이라고 안 그래서 하고. 아마 네. 희영 이렇게 할 예, 거예요. 예, 맞아요. 그죠? 네네. 자, 그것도 한국어는 H랑 여가 한 방에 있을 수가 있는데 태국 학생들은 야, 어떻게 H랑 여가 같이 있냐? H랑 E는 같이, 어는 따로 자. 이런 것들이 구조예요. 그래서 왜라는 것을 애로 하는 거는 야, 너는 모음이랑 같이 할 수 없어. 너 나가. 나는 얘만 놀 거야. 활음 탈락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를 내보냈어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울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 밖에서 노숙해? 안 되잖아요. 야, 그럼 너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생겼네요. 무슨 말이죠? 다른 집으로 간 거예요. 옆집 가서 자. 옆집 가서 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W 너 우 있지? 옆 모음 집에 가서 자. 자, 여기는 집이 하나였죠. 여기는 집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방에서 다른 집에서 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얘네 둘이 뭐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둘이 야 우리 호텔방 같이 쓰자. 싫어. 너 나가. 나 혼자 갈래. 울면서 집에 옵니다. 얘만 발음되는 거고 얘는 야 치사해서 내가 다른 호텔 간다. 옆 호텔 가서 자기 혼자 방 잡았어요. 그러면 얘도 독립적으로 되겠죠. 그게 우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음이라는 방, 모음이라는 집으로 해석이 되면 네, 그게 뭐 골격층을 배당했다는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얘한테도 하나 줬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가 자음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얘가 울면서 자음 집에 간 거예요. 나 얘한테 쫓겨났어. 모음 집에서 쫓겨났어. 나는 너랑 어울려. 나 원래 살던 게 니네 집이었잖아. 모음 집에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내가 속한 집으로 갈래 하고 얘로 가요. 그러면 완벽하게 자음이랑만 연결되면 우라는 소리는요. 그 덥다가 더워가 되죠. 비읍은 W로 바뀌어요. 반대로 W는 비읍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우 같은 소리를 러시아인 학생들은 v라는 사운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꿔버린 이유는 이런 그 집, 구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리들을 보면 단순히 뭐 비슷하고 안 비슷하고가 아니라 소리가 갖고 있는 구조들, 우리 요즘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그 소리들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리들도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들이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방들이 있고 이런 구조들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소리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자음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은 아마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라서 이게 한 번에 안 오시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단모음 얘기할 때는 네, 우리가 학생들이 인지를 할 때 열심히 머리로 생각해서 또 다른 것으로 내비게이션 찾아간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중모음이나 아니면 아까 그 태국어의 형을 희형으로 발음을 한다거나 중국어에서 향기 이런 거를 흐향기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리들의 구조, 얘네들의 구조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후는 특강이 한국어 교육 전공 특강이 없죠? 제가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양으로 가면 오늘 4시에 안 들어오신 분 딱 4시 10분에 시작할 때 1분 정도 늦으신 분 계세요? 네, 한 선생님. 자, 요거 한번 제가 A를 할 테니까 네. B를 사정이 있으셔 늦으셨겠죠? B를 한번 읽어주세요. 한 선생님 오늘 왜 늦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오, 자, 여러분은 지금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자, 지금 한 선생님의 발음을 컴퓨터에 돌려보면 딱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있었거든요. 자, 선생님들 지금 한 선생님의 뉘앙스는 뭐예요? 교수님 죄송합니다예요? 아니면 그런 거 왜 물어봐요? 한번 싸워볼래요예요? 후자. 싸워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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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후자죠. 네. 자, 그런데 맞아요. 후자. 그럴만해서 있었거든요. 올리면 네, 뭐예요? 나 그러면서 있었어요라는 이유 플러스 싸우자. 추가적인 뉘앙스가 들어가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은 보통에 그냥 저 일에서 늦었어요. 할 때는 어떻게 뭐 차가 막혔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한 선생님 이번에 그냥 네. 싸우자 말고 일반적으로 네. 보통 이유를 말할 때 네, 네. 오늘 왜 늦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이유를 말하는 거죠. 차가 막혔거든요. 컴퓨터 접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그 숭실대 무슨 음성 연구소 교수님 나와서 맨날 얘기할 때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럴 만한 사정이 여기도 사정은 다 좀 약간 높게 되죠. 사정을 중요하게 말했으니까 있었거든요 라고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떨어져요. 자, 이것도 똑같이 떨어지는데 거든요 라고 뒤에 올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자, 똑같은 문장이지만 기본 이유 플러스 태도를 얘기하면 억양이 바뀌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한국어 교육을 하실 때 억양 교육에서 거든요 같은 것은 기본은 하강, 상승됐을 때는 다른 의미를 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든요, 뭐 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억양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나 가지고 왔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최근에 혹시 휴대폰 바꾸신 분 있으세요? 한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럼 친구한테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서 야, 내가 할 말 있어. 내가 어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새로 샀거든요. 자, 그런 반응이 그래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기분 나쁘게 안 들리죠? 싸우자로 들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자, 한 선생님이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샀거든요. 자, 나 이제 앞으로 자랑 좀 할게. 너 이제부터 내 얘기 들어. 이런 거죠. 앞에 그럴 만한 사실이 있었거든요는 이유의 거든요죠. 이유를 설명하는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샀거든요. 내가 갤럭시 S20 플러스 뭐가 제일 좋은 건가요? 어쨌든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새로 샀거든? 이건 뭐예요? 이유인가요? 아니죠. 말을 시작할 때 나 이제 말 시작할 거야. 그래서 문법서에는 배경 제시라고 나와요. 자, 배경을 제시하는 거든요의 기본 억양은 제가 어제 카메라에서 샀거든요. 상승이에요. 네. 자, 근데 한 선생님 오늘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럼 요건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새로 샀거든요. 잠깐만. 괜찮아요, 선생님. 샀거든요로 읽을 수도 있고 샀거든요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제 카메라에서 샀거든요. 떨어지면 그냥 이유예요. 이유.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제 카메라에서 샀거든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 아까처럼 싸우자로 들려요? 아니에요. 샀거든요. 이제 자랑 좀 할게요. 이유에다가 나 이제 말 새로 시작할 거야가 결합해요. 그러면서 억양이 바뀌죠. 네. 자, 그런데 한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카메라를 새로 샀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사자마자 1시간 만에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슬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을 시작할까요? 이것도 제가 해요? 네, 한번 선생님 슬픈 마음이에요. 친구한테 말할 건데 카메라를 샀는데 1시간 만에 땅에 떨어졌어요. 슬퍼야 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슬퍼야 돼요. 슬퍼야 네. 돼요. 제가 어제 새 카메라를 샀는데 땅에 떨어뜨려. 아니, 거든요로 그렇게 말씀해 안 주세요. 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새 카메라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어색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1시간 만에 떨어뜨렸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새로 샀거든요. 자, 이거는 자랑할 것처럼 들렸죠? 선생님들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새로 샀거든요. 근데 1시간 만에 떨어졌잖아요. 똑같은 말의 시작인데 지금은 제가 거든요 어떻게 돼요? 억양이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의 시작은 뒷말을 할 때는요. 제가 어제 카메라를 샀거든요. 그런데 뭐 쿠폰 받아서 싸게 샀어요라든지 이렇게 말 길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슬픈 감정을 얹힐 때는 처음 시작하더라도 이 억양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니까 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렇지. 한국어 그렇네. 자,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은 억양이 달라지면서 네, 지영 선생님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는데 억양에 따라서 뉘앙스들이 막 얹히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뭘로 말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영 선생님이 뭐 이따가 저녁 같이 먹어요 했는데 그 다른 친구가 지영 씨 미안해요. 제가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같이 먹어요. 두 번째 거절할 때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한국 사람은 미안해요라고 나와요. 외국 학생들은 이 사람 바쁘거든요 라는 상승했을 때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를 말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중급으로 가면
억양에 따른 뉘앙스나 태도가 얹히는 문형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에서 억양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선생님들이 기본 억양을 제시를 해주시고 기본 억양을 알고 그 다음에 뉘앙스가 달라질 때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좀 좋겠다 라는 거에서 좀 간단하게 가져와 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한 것들을 결론을 내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문법이나 어휘를 많이 공부하죠. 교수법이나 기능교육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좀 발음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어떤 그 학습자 언어의 음절 구조, 그런 자음과 모음이 어떤 방들에 살고 있는지, 어느 단지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재해석과 조정. 근데 이게 뭐 언어음뿐만 아니라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너는 왜 나쁜 의도로 듣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말했는데도 어머 칭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소리들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재해석과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양은 선생님들이 말할 때 그런 화용 기능, 그러니까 말하는 사용의 기능을 갖고 있고 태도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억양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굉장히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할까 하고요. 아까 그 IPA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잠 안 오실 때나 잠 안 오실 때 들으시면은 안 되겠고, 뭔가 좀 시간이 있으실 때 꼭 한번 들어가셔서 그거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문법 강의가 있으니까 또 그때 더 많은 이야기 하고요.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교수님 질문해 주세요. 질문 네.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나라에 있는 언어에서 그 특정한 자음이 없을 때 그걸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방법은 솔직히 얘기하면 방법은 없어요. 발음은 길게 가야지 한 번에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법이나 어휘는 있어요. 비슷한 걸로 가면 되는데 발음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치가 노래를 잘하게 되려면 그 퍼스널 그 트레이너한테 도움을 받더라도 2-3년 걸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들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는 수밖에 사실은 큰 방법은 없어서 그 원어민 선생님이신 우리 장대성 선생님이 많이 들려주시고 따라해 보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리를 알려줄 수는 있어요. 이런 위치에서 나는 소리야. 이 소리랑 비슷해. 이 소리 다음에 나는 소리랑 비슷해. 그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죠. 어떤 소리랑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그런 음운 체계나 이런 좀 알 필요는 있죠. 좋은 질문인데 선생님. 또 혹시 질문?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오늘 재미있었는지 조금 좀 새로운 내용이라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특강에 오게 되시면 다음 주에 다시 뵙고 아니면 또 좋은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